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해드렸던 특집 2탄입니다. 바로 이라크와 UAE의 특보 임명, 거대한 검은 그림입니다. 도대체 왜 주변 사강,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아닌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닌 UAE와 이라크의 대통령의 특임특보를 임명을 했을까요? 그것을 제가 군사적으로 그리고 북한과 연계되는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느냐라는 정황을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병도라는 사람을 이라크의 특임 외교특보로 임명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UAE의 특임 외교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1탄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1탄, 특집 1탄은 이라크 편인데 그 이라크 편을 보시고 오셔야 이 2탄이 이해가 되니까 아직 그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 먼저 보시고 이 2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병도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일반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비서관이었어요. 대단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죠. 17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젊을 때 했죠. 전북 익산 갑에서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비선 조직이었던 광상팀의 조직 팀장이었습니다. 조직 담당이었고, 대학교 시절에는 전대협의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임종석의 한 해 후배입니다. 임종석은 66년생, 그리고 이 한병도는 67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라크 우호재단의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 설립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고, 그전에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성동을, 한양대학교가 있는 성동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했었고, 대학 시절에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임수경을 평양에 보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국가보안법으로 투옥이 되었었고요. 국보법 폐지, 북한 인권법 반대운동, 이런 것들을 한병도와 같이 주도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반대 의원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이라크의 한병도라고 하는 정무수석 비서관 출신을 특임 보좌관에 임명했느냐, 이라크는 도대체 뭐냐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그러면 UAE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 원전 수주 이런 것 때문에 UAE의 특임 보좌관을 임명을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니다, 다른 이유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왜 다른 이유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이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떠들썩했었죠. 그러다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UAE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았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레바논을 예방을 갔습니다. 레바논을 가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레바논에는 우리 한국 육군의 동명부대가 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의 PKO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레바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명목은 동명부대 격려 차원에서 레바논에 갔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에 갔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는 또 아크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UAE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하면서 군사 협력서를 체결을 하고, 거기에 이 UAE 군을 훈련시켜주는 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크 부대를 파견을 했었죠. 그래서 명목상은 해외에 있는 동맹부대와 아크 부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갔다.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다니는 일이 참 이례적이다 라고 해서 그때 뭐 언론에서 뭐 떠들썩해졌죠. 그러다가 당시 이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가려고 하다가 뭐 국익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고 이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있을까? 여기 가서 이제 무하마드 왕세제를 예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하마드 왕세제, 그리고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 그리고 또 이 UAE의 유력 인사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여기에 특임 특보를 임명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즉 임종석이 만난 남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미셸 아운 대통령이 있죠. 우리는 레바논 그러면 좀 괜찮은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와 아주 관계가 밀접해졌어요. 헤즈볼라는 바로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죠. 그 헤즈볼라와 아주 영향이 밀접해졌는데, 그게 바로 이 미셸 아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 미셸 아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레바논 군 장성 출신의 정치인으로 현재 레바논 대통령입니다. 전임 미셸 술레이만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전국 혼란 속에서 헤즈볼라와 손을 잡고 집권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친시아파, 친이란계로 분류가 됩니다. 기독교니까 당연히 레바논에서는 소수파죠. 그런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아파, 즉 헤즈볼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지금은 헤즈볼라와 거의 연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셸 아운 대통령이 사이드 하산 나즈랄라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즉 헤즈볼라의 총대장입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 제가 지난 1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북한이 이란과 우방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라크가 또 있지만, 또 거기에 북한은 이란과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에다가 무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도 무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과 이란은 북한산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유통하는 어떤 숙주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란은 헤즈볼라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무기를 대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헤즈볼라를 매개로 해서 레바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림이 그려지시죠? 즉 북한은 이란과 거의 맹방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거의 지금 중동의 시아파를 장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매개로 해서 이란은 레바논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과 맹방인 북한이 또 레바논과 관계를 밀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란과 레바논은 그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분쟁 지역에 유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UAE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UAE의 아부다비 행정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아주 사이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UAE 전체도 아니고 거기에서 UAE에 있는 어떤 7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의 아부다비라는 나라의 행정청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름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고요. 아부다비 국의 행정청장입니다.
UAE는 7개 토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입니다. UAE 7개 토호국 중에서 아부다비 왕국의 왕실 최측근 집사장이자 재상 역할을 수행하는 실력자입니다. 1300억 달러 규모의 국영투자공사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행정청장이면서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죠. 또 여러가지 또 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75년생이면서 미국의 터프츠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UAE 원자력공사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행정위원회 위원 겸 행정청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회사의 회장입니다. 왜 빨간색으로 했냐?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축구 리그의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축구팀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국에 오기도 했던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의 최측근 왼팔입니다. 지금 현재 그 UAE는 칼리파, 아부다비는 칼리파라는 이름의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와병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인 최고 그 실력자는 이 알 나흐얀 왕세자입니다. 왕세자라는 것은 왕의 동생인데 왕이 제자가 세제라고 했으니까 세자가 붙었으니까 왕위 계승권 1순위죠. 즉 현재의 칼리파 국왕이 죽으면 이 나흐얀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리파 왕은 지금 와병 중이라서 지금 뭐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나흐얀 왕세자가 최고 실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부자 이러면 대명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만수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만수르, 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라는 그 이름인데 실제 풀네임은 그 사람이 바로 맨시티 축구단의 구단주죠. 그 사람이 바로 현재 나흐얀 왕세자의 동생입니다. 나이가 한 9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인데요. 현재 이 아부다비 왕국의 부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둔 칼리파 이 사람은 이 그 만수르 부총리의 오른팔입니다. 즉 아부다비국의 왕실은 알 나흐얀이라는 이 왕가가 지배를 하고 있고 현재 칼리파라는 이름의 알 나흐얀 이 왕인데 이 사람은 와병 중이고 우리 한국에 왔던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이 사람이 현재 왕세자가 현재 최고 실권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수르 이 사람의 풀네임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인데 이 만수르 부총리가 또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왕가의 집사이면서 가신이죠. 집사이면서 집사장 역할을 하는 이 칼둔 아부다비의 행정청장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왔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부다비는 정말 좋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의 맨시티, 그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단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뭐 부자의 뭐 어떤 대명사죠. 맨시티 그 축구 선수들에게 뭐 람보르기니 차를 한 대씩 다 사주는가 하면 맨시티까지 오는 그 경기장까지 오는 그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예 뭐 경전철 깔아줘 버리고 뭐 고속도로 놔줘 버리고 또 맨시티 이제 이게 또 겨울에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춥다고 하니까 이 의자에다가 그냥 뭐 온열 의자를 다 만들어줘 버리고 안 춥게 관중들 보라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 바로 영국의 유명한 그 언론인 가디언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부다비가 맨체스터 시티를 이용해 인권 탄압 등 범죄 혐의를 덮고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 라고 2013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수르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는 이 만수르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디언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부다비
가디언이가 무슨 일을 하길래 이 가디언이 인권 탄압 등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만수르 또 알 나흐얀 그 왕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셰이크 라시드 빈 하마드 알 샤르키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그 UAE는 7개 토호국으로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부다비국이 UAE 7개 국 중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푸자이라라는 토호국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UAE의 7개 토호국 중에 하나인 푸자이라 토호국의 하마드 빈 무하메드 알 샤르키 국왕의 차남입니다. 2018년 5월 카타르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의 위협과 불법 행각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위 계승권 1위였습니다. 즉 왕세자였죠. 그런데 이제 카타르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망명했는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4일 뉴욕 타임즈와 알 샤르키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부다비 정보 당국의 협박으로 레바논과 요르단에 7천만 달러를 송금했다. 자기가 협박받아가지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의 압박이 내 가족에게까지 미쳐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돈 세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돈 세탁 요구에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그들은 나 대신 다른 형제를 왕위 계승자로 올리려고 했다. 7개 토호국 중에서 이 푸자이라국은 가장 약한 나라라고 합니다. 아부다비는 가장 강한 나라죠. 거기에 이제 이 알 나흐얀 왕가가 알 샤르키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에 7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5월 이전까지 아부다비에서 레바논을 거치는 지속적인 돈 세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국은 우리가 알듯이 부자,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선물 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뒤로는 불법 돈 세탁 그리고 인권 탄압, 이런 불법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부다비는 UAE는 돈 세탁의 원상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아라비안 비즈니스라는 그 언론인데, 그 이제 이 아랍 계열의 그 현지 언론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도를 해놨습니다. UAE가 2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최근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의 원MBD라는 회사와 골드만삭스가 연루되어 있는 돈 세탁 게이트를 지금 폭로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에 UAE 즉 아부다비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UAE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돈 세탁 이런데 계속 연루가 될까요? 바로 UAE는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중동 지역의 또는 세계의 어떤 그 자유 금융을 이용해서 불법 돈을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의심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하왈라 시스템은 뭐냐? 아랍어로 신뢰를 의미하는 아랍 특유의 금융거래 시스템입니다. 돈을 맡긴 이의 이름과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제3자가 돈을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어서 범죄단체나 비자금의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과거에 김영삼 정부 이전에 금융실명제 아니었죠. 그때는 통장도 홍길동이라는 이름 아무거나 만들 수 있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무슨 친구들끼리 모임 하나 만들면 그 모임 이름으로도 통장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함부로 그 불법으로 축제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UAE의 하왈라 시스템은 이름하고 비밀번호만 가져가면은 홍길동이가 맡겼는데 이몽룡이가 가도 돈을 빼주는 겁니다. 왜?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 그래서 과거에는 뭐 스위스은행 그랬지만은 이제는 이 UAE의 하왈라 시스템을 통한 이 UAE의 이 금융회사들이 집중적으로 그 어떤 그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그 칼둔 행정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국영투자회사, 거기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특임 대사로, 특임 특보로 임명된 겁니다. 자, 이들은 한병도, 임종석, 이들은 왜 중동으로 갔을까요? 공통분모는 중동의 시아파, 그리고 헤즈볼라, 불법 무기, 돈 세탁,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들은 결국은 뭐 이라크와 UAE가 있지만 결국 이 공통분모들은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해서 이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란은 북한과 최고의 명방이죠. 왜? 핵과 미사일도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의 원전 수주, 추가 수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라크와 UAE에 파견되어서 특임특보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북한의 불법 무기와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불법 자금이 활용되는데 혹시 우리가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왜? 아까 제가 1편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중동 지역의 이란을 둘러싼 초승달 네트워크, 반미 네트워크죠. 그리고 2탄, 지금 이 UAE 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이런 것에 북한의 무기가 레바논과 이란으로 들어오고 그 이란으로 들어온 불법 무기들이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들어가고 그 무기의 판매 대금이 레바논과 이 UAE의 하왈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특임특보를 임명할까요? 이미 10년 전에 계약해서 지금 건설이 다 된 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특임특보를 임명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는 결코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는 데 연루가 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데 무역을 할 수 없이 우리 국가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 못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팩토리라는 미국의 교수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불법 무기가 들어가는데 한국인과 또 한국의 금융회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팩토리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과 특임특보가 임명이 된 데 대해서 전혀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국제질서를 어기고 북한에 불법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데 관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한병도 임종석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추가 수주를 위해서 활동만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왈라 시스템 그리고 초승달 벨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에 관계가 부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다시 또 3편 또는 추가 보도를 통해서 또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